오늘은 10월 18일 밤이고요. 일단은 오늘 다룰 주제는 트레이딩에 대한 고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두 번째 이야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번에 좀 짧게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일단은 비트코인 그 흐름 체크라든지 뭐 이더리움 흐름 체크 이런 것들을 영상을 제가 추세가 전환될 때마다 올리지를 않거든요. 왜냐면은 제 어떤 유튜브 영상의 목적은 리딩방이나 뭐 그런 뭐 이 흐름을 알려주고 이런 방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구나 어떤 공부 그런 것들을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막 추세가 바뀔 때마다 영상에 올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뭐 얘는 뭐 유튜브를 똑바로 안 한다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어차피 제 마음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목적 때문에 텔레그램 방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추세 전환 때마다 추세가 바뀌었다 어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냥 바뀌든 말든 저는 제 공부를 하고 또 이거를 공유하고 이런 게 저는 좋아서 그래도 되도록이면은 한번 최대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거시경제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첫 번째 주제는 이제 거시경제. 어, 일단은 뭐 거시라고 하기도 또 그래요. 그냥 경제라고 한번 해볼게요. 거시든 미시든 어쨌든 경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공부를 요새 제가 좀 하고 있어요. 어, 뭐 공부라 해봤자 어떤 전문 서적을 읽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책을 낸 거나 아니면은 뭐 베스트셀러 뭐 이런 거 읽고 있는데 재밌어요, 내용이. 예전에는 왜 이런 경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니까 코인을 트레이딩하면서 경제에도 자연스럽게 좀 관심이 가서, 그리고 결국에는 어차피 저한테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경제를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일단 경제를 공부하는데 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트레이딩이고 뭐를 떠나서 이 경제라는 건 인간들이 만든 어떤 시스템이잖아요. 하나의 통화 시스템인데, 그러면은 저는 그 인간들이 사는 그 지구 안에 하나의 어떤 한 명의 구성원이고, 그러면은 그 사회가 만든 경제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어, 알고 있어야, 그 경제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좀 상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돈을 안 쓰면 모르겠는데 저는 누구든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돈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시장이 돌아가는지 정도는 아는 게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 사람도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주 목적은 사실 이거는 아니죠. 더 큰 목적은 트레이딩에 있죠. 트레이딩에 있는데, 일단 이 경제를 안다고 해서 공부를 해서 배웠다고 해서 어떤 트레이딩을 하는데 단기적인 시장 방향성을 알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다만 이제 좀 장기적인 흐름 있죠. 전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뭐 짧으면 몇 개월 단위, 뭐 길면은 몇 년 단위,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장이 흘러갈지를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경제를 알면. 한마디로 지금 당장의 방향성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미래에 일어날 그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 길목에서 미리 자리를 잡는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제일 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제가 저만 느끼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느끼겠지만, 근데 진짜 이 코인이나 주식을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주식도 마찬가지, 코인도 마찬가지. 근데 코인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뭐 어떤 뭐
도지코인이 있다고 할게요. 도지코인이 뭐 누구랑 뭐를 했대요. 협력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한대요. 그럼 코인의 가격은 오를 수가 있겠죠. 근데 다만 이런 어떤 호재성 이슈 그런 것들, 악재성 이슈도 마찬가지고요. 상승장일 때 호재성 이슈가 터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반응을 한다고 해야겠죠. 반응을 하는 거고요. 하락장일 때 그런 호재성 이슈가 터져도 그렇게 반응하질 않아요. 제가 이거는 진짜 피부로 느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이 그 이슈, 해당 이슈에 대한 그게 맞아야 된다. 그래야 그 이슈가 작용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일단 내 귀에 들어왔다. 그 정보나 어떤 기사, 그런 이슈들이 내 귀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미 선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이슈를 듣고 접하고 해당되는 주식이나 코인을 산다면 그거는 더 안 좋게 흘러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반감기라고 칠게요. 반감기가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떤 기대감에 이미 사람들이 막 코인을 사죠. 그리고 막상 반감기가 되면 떨어지죠. 마찬가지로 뭐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죠.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라고 하기 전에 이미 금리 인하의 어떤 어, 분위기가 잡히면, 금리 인하의 분위기가 잡히면 그때부터 이미 사람들은 투자를 하기 막 시작해요. 그러고 막상 금리 인하가 되면 엄청난 상승을 하지는 않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25bp의 어떤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더 많은 금리 인하를 하면 뭐 그거는 또 상승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상했던 예측치만큼의 어떤 수준이 나왔을 때는 딱히 큰 호재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은 언제나 선반영이에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해 왔는데 차트는요. 어떤 시장의 심리를 나타낸 결과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이 상품이 비싸고 비싸고 싸고의 어떤 심리를 다 모아둔 거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슈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무슨 이슈 봤다고 해서 그거에 막 기대감에 사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음 이제 파트로 좀 넘어가면 일단은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 그리고 세 번째가 매매에 있어서 필수 행동. 네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공부 방법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현재 어떤 매매 방법이라든지 그런 이론들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실패를 많이 겪었기도 하고 연구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새로운 매매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찾는 게 좀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는 새로운 거를 이제 뭘 연구도 하긴 하지만 새로운 걸 연구도 하긴 하지만 어떤 경험, 데이터 이런 게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쓰는 이제 공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올렸죠. 추세별 매수 타점. 이런 하락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행보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상승장이 있어요. 그쵸? 그랬을 때 제가 여기서 사가지고 이런 데서 팔고 또 여기서 샀으면 또 이런 데서 팔고 또 이 밑에서 샀으면 이런 데서 팔아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가격은 낮았다가 행보를 했다가 올라갔다가 또 낮았다가 이거를 연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써먹는 방법, 여기서 써먹는 방법, 여기서 써먹는 방법이 다 달라야 된다. 그래서 추세별로 어떤 매매 스타일이 달라야 되고 예를 들면 박스권일 때는 뭐 위아래 위아래 계속 변동성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밑에서 팔고 위에서 팔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상승장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승 파동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매물대 확인하고 사고 또 위에 가서 또 팔고 이런 식으로 제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하락일 때는 이런 식으로 할 때 뭐 가격이 눕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평선 내려오고 뭐 이랬을 때 뭐 이런 데서 산다, 눌릴 때 또 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많은 방법들을 영상으로 남겼어요. 그랬을 때 이러한 방법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고 이거를 어떤 추세별로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반복 숙달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를 이제 확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저처럼 이런 바닥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하락 추세 속에서 변곡을 찾아내고 추세 전환을 어떤 캐치하는 그런 패턴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약간 누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데가 되겠죠. 이런 데도 될 수 있고 이런 데도 될 수 있고 또 이런 데도 될 수가 있죠. 그럼 이것들을 그냥 다 캡처를 뜨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한글 파일 딱 켜놓고 그런 부분들을 다 캡처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하고 어떤 식으로 가격 변화가 일어났고 거기에 대한 특징은 뭐고 어디서 반등이 자주 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상황마다 어디서 반등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가 한번 찍어 누르고 휩써주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계속 말려 죽이다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패턴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캡처를 해놓고 그 어떤 매물대가 주는 그런 심리의 상태는 뭔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고 어떤 패턴이 주로 많이 나오는지 그런 데이터도 좀 많이 모으고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공부 방법은 어쨌든 요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가 오면 그때는 이제 그러한 패턴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그 패턴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쌓고 경험치를 길러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 여러분들도 오셔야 되고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은 원리부터 알아야겠죠. 이제 보조지표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보조지표도 사용할 때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원리를 생각을 해야 돼요. 원리.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트레이딩에 참여해 보면서 어떤 식으로 뭐 가격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좀 경험해 보고 실제로 지난 차트 보는 거랑 매매 그 참여하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나만의 어떤 매매 방법을 또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만의 어떤 매매 방법으로 어느 정도 그 승률이 나왔을 때 그때는 반복 숙달 지금처럼 이런 반복 숙달을 하면서 더 깊게 더 디테일하게 잡아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매매에 있어서 필수 행동 4가지 이것도 사실 뭐 어차피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뭐 트레이딩을 다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떤 초급자들의 필요한 마인드인데 이 매매에 있어서 필수 행동 4가지를 나누면요. 일단 첫 번째로 예측이 있어요. 첫 번째로 계획이 있겠네요. 계획. 음.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대응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매매 끝나고인데 이거는 연구예요. 즉 복귀죠. 복귀. 이렇게 4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차트 쪽으로 좀 가져와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제 저도 이거 매매를 좀 참여를 잠깐 했었는데 보시면은 제가 이제 파란띠 그리고 빨간띠 이런 식으로 그어놨었어요. 근데 이 파란띠를 그어놨던 이유는 보면은 여기가 매물대였죠. 그래서 매물대 이거를 선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것도
파동이 보기 어려우면 이렇게 대충 선으로 그어 보라고.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닥을 계속 지지하는 구간들이 여기였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요거를 파란 밴드로 설정을 해가지고 딱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밴드로 대충 바닥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끄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이 쭉 빠졌다가 여기서 막혔죠. 그러면은 왜 막혔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왼쪽에 보면 여기 한번 어떤 지지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죠. 여기 그리고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았고 다시 내려왔다가 또 저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번 타임에 딱 뚫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소비한 애들이잖아요. 올라가려고 매수 힘이 소비를 했어요. 한 방에 뚫기가 쉽지가 않겠죠. 근데 여기를 한 방에 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확률은 적겠죠. 왜냐? 여기서 이미 이만큼 매도를 때렸는데 이거를 다시 이렇게 곧바로 말아 올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힘을 모아 가려면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짰느냐. 저는 여기서 숏을 들어갔거든요. 이 파란 밴드 여기 살짝 아래쪽 여기도 보면은 매물대가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번 이제 1차 숏을 들어갔고요. 2차 숏을 여기서 들어갔어요. 요 라인에서. 일로 아니, 요 라인이 아니네. 요 라인이네. 요 라인에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의 고점 부분에서 딱 체결이 되면서 2차 체결이 되면서 제 평단이 거의 한 이쯤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숏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자마자 이 생각을 해야겠죠. 이게 들어가기 전부터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숏을 들어갔는데 어디서 내가 입절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단기 추세는 상승으로 돌린 상태. 상승 파동이죠. 그리고 단기적인 추세는 일단 하락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고 그럼 이거 단기 어떤 상승은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떨어진다 하면 어쨌든 단기와 어떤 장기의 그런 싸움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매물대 아까 저항이었던 매물대 여기 선을 일단 팔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여기 왔을 때 여기서 팔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에 올려드렸었죠. 근데 이제 새벽 시간이어가지고 그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은 없을 건데 어차피 인원도 별로 없어가지고 텔레그램 방에 어쨌든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트레이딩을 했는지 알려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예측을 한 거죠. 저는 자 여기서 이 매물대 요 지지 매물대로 이제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내가 나가야겠다. 그러고 나서 재차 올라왔다가 빠지더라도 일단 여기선 나가야겠다. 그리고 단기 추세가 이미 강하게 돌렸기 때문에 여기를 쉽게 뚫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일부 익절이 아니라 난 여기서 전량 익절 해야겠다라고 해서 전 여기서 전부 다 판 거예요. 그래서 한 8% 정도 수익을 냈는데 그렇게 예측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 대응은 일단은 제가 여기서 이제 다 익절을 했지만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반 익절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재차 올라오면 어디서 이제 다시 저항을 맞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1분봉으로 요건 5분봉이기 때문에 1분봉으로 또 들어가겠죠. 1분봉으로 들어가서 보는 거죠. 어디서 지지 저항이 많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데서 일단 많이 나왔겠죠. 이런데 요런 라인. 그래서 여기서 한번 숏을 추가로 한번 더 태워봐야겠다. 그래도 어쨌든 여기 넘기지 않는 이상 아직은 단기적으로 또 숏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태우고 그리고 나서 재차 올라오면 이쯤에서 태워야겠다. 이 생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대응인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안 흘렀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혹은 보통 이제 대응이란 말은 손절할 때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처럼 이렇게 요 라인 오면은 숏 진입을 해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고점을 뚫고 제가 생각한 이 파란 밴드 위를 뚫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때 가서 이거를 자를까 말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냥 진입할 때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올라오면 내가 자를 거야.'라고 이미 대응 방법까지 다 계획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세트. 이 세 가지가 되지 않는 분들은 사실 매매하면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일단 음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3 번. 대응하지 않는 트레이딩은 도박이에요, 도박. 그냥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무조건 흘러가야 돼. 약간 억지 부리는 거죠. 손절 자체를 안 잡는다는 거잖아요,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건. 손절 자체를 잡지 않는다는 거는 어 그냥 청산이 나도 상관없다는 말이고, 그리고 물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죠. 근데 뭐 물타기 하시는 분들 뭐 운 좋게 뭐 물 타서 탈출할 수도 있지만 사실 지하실 있고 막 그렇잖아요. 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물을 계속 타는데 가격이 계속 빠져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하락장 만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적당한 장에서는 웬만하면 살려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물타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정확하게 여기서 잡는 것도 힘들 뿐더러 잡았다고 칠게요. 그럼 올라왔으면은 팔아야 되잖아요. 지금 하락 추세니까 단기적으로 그냥 기술적 반등이니까 팔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팔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타도 내 평단이 점점 내려와도요, 하락장을 만나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밑으로 가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순환매라고 하죠. 밑에서 잠깐 사가지고 이 차액을 어떤 수익으로 남기고 다시 또 이런 어떤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여기서부터 손해봤던 것들을 계속 메꾸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손해본 게 없던 것처럼 만드는 게 순환매죠. 근데 그냥 물타기는 계속 그냥 빠지면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실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 대응하지 않는 트레이딩은 도박이다. 그냥 홀짝 하는 거랑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레이딩이 끝났으면 연구를 해야겠죠, 당연히. 내가 뭘 잘했고 뭘 못했고, 그리고 그게 되게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 그리고 실시간으로 했을 때의 그 어떤 차트 모습이랑 끝나고 나서 차트 모습이 또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내가 느꼈을 때 이러한 느낌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런 차트 모습이구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무조건 복기를 해야 돼요. 저도 매매일지를 매일 쓰지는 않지만 최대한 매일 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만약에 손절이 나갔으면 일지를 만약에 안 썼다 그러면은 그냥 눈으로라도 복기를 하거든요, 계속 차트를 보면서. 아니면은 출근하기 전에 스크린샷 이걸 캡처를 찍어 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요, 그 캡처를. 그렇게 해서 그 이미지로 그냥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왜 올랐지? 여기는 뭐 때문에 저항을 받았지? 지지를 받았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항상 해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요번에도 항상 대본이 없이 저는 하기 때문에 내용이 되게 두서가 없고 집중이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어 천천히 한 번씩 이 주제별로 좀 들으면서 이런 트레이딩에 대한 고찰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한 번 더 내가 너무 급하지 않는가, 내가 너무 수익에 목매달고 있지 않은가, 그 전에 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진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제 한번 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매매 방법에 대해서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